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가운데 뉴욕과 미네소타 등에서 7명이 무더기로 감염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전파력은 더 강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집 사진들을 도용해 에어비앤비 매물로 내놓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엔 집주인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기재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백신 의무화 철회를 예산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내일까지 임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보건당국은 최근 뉴욕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 남성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해너핀 카운티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코로나 백신을 맞췄지만 지난달 24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으며 최근 뉴욕시에서 열린 만화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person spoke with the Minnesota Public Health Department investigators and reported traveling to New York City and attending the Anime New York City 2021 convention at the Javits Center from the 19th through the 21st. 이외에도 오미크론 변이 세 번째 감염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나왔고 뉴욕주에서도 최소 5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이어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지 하루 만에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와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염기설 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미크론이 재감염을 유발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등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형성된 면역력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WHO는 오미크론이 많은 돌연변이 부위를 가지고 있어 재감염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고된 지 이틀 만에 우려 변이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최신 발견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very concerned about what the reports are from our clinical teams. 오미크론은 전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지 일주일 만에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 6개 대륙, 최소 3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제 낮 기준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웨덴 등 18개 나라에서 최소 7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오미크론이 몇 달 안에 유럽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지난달 26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입국한 오미크론 확진자 14명이 모두 백신 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으로 형성된 면역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한편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은 가볍지만 전파력은 더 강하다는 진단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경미한 증상만을 보여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미네소타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추가로 보고된 변이 감염자들 역시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is somebody who just traveled to southern Africa and returned. She is experiencing mild symptoms and is isolating at home. She was vaccinated but had not been boosted.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at is the first instance of the Omicron variant in Colorado. 코로나19나 델타 변이의 경우 전형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후각과 미각 상실이나 심지어 객혈까지 다양한 특성을 보여왔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이보다는 경증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증상은 가벼운 피로감이나 두통, 근육통, 마른 기침 등으로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높은 전염력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Well, we don't know. And there are two parts of dangerous that I always sort of think about. One is it spread more easily and infect more people? That makes it dangerous. There is some evidence that it does seem to be spreading more easily. And then the second is, does it cause more severe disease? And that we just don't have any data on yet at all. 또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경미할지라도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주로 백신을 맞은 젊은 층 사이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이 감염될 경우 얼마나 위중증으로 발전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증상이 더욱 심각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처음 확인된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추가 봉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검사 시스템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사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낮은 확진율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지금 이대로 유지한다면 추가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이 발견으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백신을 맞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지만 마지막 접종 시기가 최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감독 프로세스를 통해 변이의 존재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과 휴가를 떠난 주말에 내 집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숙박객이 찾아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올려있는 집 사진을 도용해 누군가 단기 렌트 매물로 내놓은 건데요. 사이트에는 집주인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로 기재돼 있지만 에어비앤비는 주택 실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달 전 새 집을 구입해 이사한 한 가족. 이달 초 가족여행을 떠난 사이 낯선 사람이 주말 동안 이 집에 머물기로 했다며 찾아왔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숙박을 예약했다는 겁니다. And she texted us and said, "Did you rent the house out for the weekend?" We said, "No," because she said someone's here who rented the house through Airbnb. I said, "I think you've been scammed." 집주인이 올려두지 않은 매물이 웹사이트에 버젓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브랜치 씨는 즉시 에어비앤비에 연락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매물은 웹사이트에 그대로 있었고 지난 주말 또 다른 숙박객이 찾아왔습니다. It got me to really realize just how easy it is for people to do anything online without anybody's permission. It's not a comfortable situation when people show up to your house and have seen pictures on the internet and say, "Hi, I paid for this house."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진을 도용한 데다 집주인 신원까지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브랜치 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짜 호스트의 다른 단기 임대 매물 역시 가짜로 확인되자 업체 측은 그제서야 2개의 매물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체크인이 완료될 때까지 숙박비는 호스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자체 시스템을 통해 가짜 매물을 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에어비앤비가 기승을 부리면서 등록되는 숙소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 커벌시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커벌시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45분쯤 6000 세플베다 블러버드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의 배낭을 훔치려다 이에 저항하자 총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영상에는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정차한 용의자가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에게 말을 건넨 뒤 배낭을 뺏으려 했고 뜻대로 안 되자 용의자는 총기를 꺼내 위협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배낭을 가지고 대기 중이던 짙은색 세단을 타고 도주했으며 차량은 검정색 벤츠 4도어 세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도범들은 25세에서 30세 2인조 흑인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강경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코로나 백신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예산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자정까지 추가 임시 지출 예산안 가결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신 의무화 철회를 투표에 붙이지 않으면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일 자정까지 추가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We quote will not support and will use all means at our disposal to oppose legislation that funds or in any way allows the enforcement of President Biden's employer vaccine mandate. I don't want to shut down the government. The only thing I want to shut down is Congress funding enforcement of an immoral, unconstitutional vaccine mandate.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늦출 계획입니다. 필리버스터 절차가 진행되면 예산안 표결까진 최대 9일이 걸립니다. 해당 기간 동안 셧다운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방정부 운영이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단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백신 문제로 정부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셧다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We anticipate that the Senate will pass the legislation. How do they explain to the public that they're shutting down government because they don't want people to get vaccinated? Why don't you go ask them? This is so silly. 셧다운 위기를 넘기더라도 연방의회는 오는 15일까지 부채 한도 설정법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어 연방정부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무료 코로나 검사 확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민간보험 가입자가 자가검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사들은 자가진단키트 비용 전액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보건소나 지방병원 등 공동체 시설에 5천만 개의 무료 검사 키트를 보급해 보험 미가입자 역시 자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무료 검사 확대 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늘 LA에서 2년 만에 개최한 대면 콘서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BTS 콘서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4차례 공연에 모두 20만 명에 육박하는 팬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금 전 7시 30분부터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4회차 마지막 공연을 시작한 BTS는
버터와 다이너마이트, 퍼미션 투 댄스 등 20여 곡을 열창하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리스티 부처 소파이 스테디움 부사장은 이번 공연은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개최된 단독 밴드나 아티스트 공연 중 최다 티켓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BTS 팬인 아미들이 LA로 몰리면서 콘서트 기간 동안 한인 식당과 한류 상품 전문점이 몰린 LA 한인타운과 주변 상권도 BTS 특수를 누렸습니다. BTS는 내일 유명 음악 축제인 징글볼 무대에 오른 뒤 귀국할 예정이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귀국 후 열흘간의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낙태 옹호 비영리 단체인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해킹 공격을 당해 40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플랜드 페런트후드 LA는 해커들이 지난 10월 9일부터 17일 사이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어 40만 명의 이름과 생일, 보험 정보, 의료 정보 등을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는 베버리힐즈와 버뱅크 등 모두 21곳의 LA 지부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 측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에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치료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플랜드 페런트후드가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해커들에게 실제 금전을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1월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달 연속 3%대 상승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7%,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0월에도 3.2%를 기록했으니까 2달 연속 3% 넘게 오른 겁니다. 그 안정세를 보이던 농축수산물 가격도 채소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미국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6.2% 올라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고 했던 미국 중앙은행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기화될 거라는 겁니다. It's also the case that price increases have spread much more broadly in the recent few months across the economy, and I think the risk of higher inflation has increased.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이 예상보다 빨리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돈풀기가 곧 끝날 거라는 뜻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4%로 높였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오미크론으로 공급망 문제가 악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올 초 델타 변이가 미국 경제에 심각한 둔화를 유발한 점을 감안하면 오미크론 역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현재 행정부가 물가 상승 압박을 낮추기 위해 민간과 최대한 협업 중이라면서 항만에 모자란 컨테이너를 공급하고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미 안보 협의회를 열고 전시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affirmed our shared assessment that the DPRK is continuing to advance its missile and weapons programs.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 계획 발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작전 계획은 북한과의 전쟁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대응 계획을 담은 건데
가장 최근 게 11년 전에 만든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 성능 개량, KN-23 같은 개량형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여기에다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서 작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옛날에 발사대에 한 발만 쏘면 지금 6발을 쏠 수 있잖아요.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당연히 전면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또 코로나로 지연된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3단계 검증 절차 중 핵심인 2단계, 우리군 사령관의 완전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 시한을 내년까지로 아예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감축 논의가 있었던 주한미군은 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을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40대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택시를 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지인의 차를 탔습니다. 이 지인은 백신을 맞지 않았고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6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인천 A씨 목사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부부를 태우고 이동한 건 방역택시가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인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A씨 부부가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초의 역학조사할 때에 공항에서부터 이동까지의 접촉력이 누락된 것은 사실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초기 방역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5일 이후에도 B씨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A씨 부부의 확진 소식을 듣고 나서야 B씨는 진단검사를 받았고 1차 검사에서 음성, 515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기 전 6일 동안 B씨는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하고 마트, 치과 등 인천 연수구 일대의 지역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1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접촉한 걸로 추정됩니다. 더구나 B씨의 가족이 지난 일요일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한 걸로 드러나 800명 넘는 사람들이 검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B씨 아내와 장모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 이들 중 한 명이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쪽 분들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411명 정도가 모였다 합니다. 그 전에 예배 모신 그 4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811명한테 이제 전수조사를 위한 문자를 좀 드렸고요. 방역당국은 거짓말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목사 부부를 감염병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어젯밤 1명 추가돼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목사 부부의 10대 아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의 40대 목사 부부와 이들의 이동을 도운 외국인 지인, 여기에 부부의 10대 아들,
이와 별개로 나이지리아에서 지난달 23일 입국한 50대 여성 2명입니다. 이들 감염자 6명의 가족과 지인 등 밀접 접촉자만 현재까지 105명, 추적 관리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2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의 연쇄 감염 형식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시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4,057명이 확진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확산이 심각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10명에서 4명, 6명, 8명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줄이는 방안, 특히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방역 강화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패싱 논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고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모욕까지 들었다며 해당 발언을 한 인사부터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잠행 사흘째, 제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는 기자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공원을 참배한 뒤 작심한 듯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자신은 당무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사실은 당무를 해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저는 제 기억에는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윤 후보가 어떤 걸 저와 상의한 적도 없다면서 이른바 당대표 패싱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넘어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윤 후보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로 측근 의원들을 보내려 한다고 하자 김종인 전 위원장 예를 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는 인사들을 보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행 이후 윤석열 후보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주 방문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남 순천에서 천하람 위원장을 만나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진다며 빈손으로 서울에 가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후보의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현재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비판에 대해 윤 후보는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당 밖에서는 보수단체의 이준석 대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작심 비판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하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홍보비 발언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대표에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내 원로들인 상임고문단을 만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의 의견도 이 대표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후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 없다는 측으로 엇갈렸습니다.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로 끌고 올라오면 아마 내일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요새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앞서 이 대표를 향해 분열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5년 전 자신의 옥새 파동과 지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강교가 패러디해가지고 나는 그때 청와대가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이거 성격이 다르지 그렇지 않아? 윤 후보는 이 대표를 무리하게 압박할 생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막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당 내분 사태 해결 방안을 두고 당내 의견이 맞선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와 이 대표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 뉴델리에 무기한 휴교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인도 정부는 힌두교 디왈리 축제와 공장과 차량이 내뿜는 매연 등으로 뉴델리 대기 오염 상황이 심각해지자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었는데요. 현지 시간 2일 델리주 환경부 장관은 29일 재개됐던 등교 수업을 나흘 만에 멈추고 3일부터 원격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00마이크로미터를 훌쩍 넘었는데요. 이는 WHO의 하루 평균 안전 권고 기준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로 주민들은 가스실을 방불케 하는 대기 오염에 눈 따가움과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앞에 총을 든 괴한이 나타나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총을 자신의 목에 들이댄 채 본부 앞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즉시 주변을 통제하고 내부 관계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수시간 대치 끝에 남성의 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WTA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모든 대회들의 개최를 모두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WTA는 최근 논란이 빚어진 중국 테니스 선수 펑사이의 안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WTA 대표는 펑사이가 정부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대회를 연다면 모든 선수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TA가 계약 규모 1조 원에 달하는 파이널스 개최 중단을 선언하자 중국 당국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영화 촬영 중 소품총으로 촬영 감독을 쏴 숨지게 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자신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볼드윈은 촬영 소품인 총에 실탄이 어떻게 장전됐는지 모르겠으며 나는 그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 항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사고 이후 배우와 제작진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현재 볼드윈도 피소된 상태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포유류인 코끼리가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철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애들은 가라, 난동부린 코끼리입니다. 비포장길을 달리던 사파리차 앞에 튀어나온 집채만한 수컷 코끼리. 흥분한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차를 밀어붙이며 공격합니다. 몸무게 6톤에 달하는 수컷 코끼리가 짝짓기 중 방해를 받자 11인승 사파리차를 덮친 건데요. 일촉즉발의 이 상황은 지난달 28일 남아프리카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사파리차 안에서 가이드 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황급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제 짝짓기철에 수컷 코끼리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평소의 60배까지 증가해 인간과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 적대감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순식간에 사파리차가 처참하게 박살이 났는데 코끼리 입장에선 화날만 했네요. 크리스마스 하면 이 영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바로 나홀로 집인데요. 이번 연말 영화 속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기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둑 물리치기 체험. 나홀로 집의 장소 대여입니다. 귀여운 주인공 케빈이 스킨을 바르다가 비명을 지르는 이 장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나홀로 집인데요. 영화 속 배경이 된 2층 빨간 벽돌집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마련한 깜짝 이벤트인데요. 시카고 교외에 있는 이 집은 오는 12일 딱 하루만 빌릴 수 있는데 우리 돈 약 29,000원을 내면 최대 4명까지 묵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도 빠질 수 없겠죠.
투숙객은 영리한 캐빈이 도둑을 물리칠 때 사용됐던 폭발 장치도 설치해 볼 수 있고요. 캐빈형의 반려거미, 타란툴라와의 만남도 주어진다는데요. 벌써 영화 나홀로 집에를 사랑하는 팬들 사이에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경찰관이 휠체어를 탄 남성의 등 뒤에서 총 9발을 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등 뒤에서 9발 탕, 공권력 남용 논란입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월마트 앞, 경찰이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의 등 뒤에서 총을 쏘는데요. 이미 숨진 남성의 손목에 수갑도 채웁니다. 미국의 한 경찰관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남성에게 무려 9차례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요. 당시 남성은 직원에게 공구 박스를 훔쳤다는 의심을 받자 흉기를 보여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총을 발사해 그는 등과 옆구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과잉 대응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숨진 남성이 전통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위협적이지 않았고 등 뒤에서 총격이 이뤄져 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현지 경찰서장도 해당 경관의 행동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를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치밀한 수법의 교도소 습격 사건이 벌어져 죄수 9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교도소 습격 사건, 영화 같은 탈옥입니다. 야심한 새벽, 대형 금속판을 부착한 픽업 트럭 한 대가 건물 입구를 부수고 들어옵니다. 지난 1일 멕시코 이달고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무장괴한이 들이닥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경비원 2명이 다쳤고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수감자 9명이 탈출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탈옥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무장괴한은 습격에 맞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교도소 주변에 자동차 2대도 폭발시켰다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차량 2대가 불에 탄 건 맞지만 폭탄이 터진 건지 불을 지른 건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교도소 습격 사건은 범죄 조직이 조직원을 빼내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탈출한 9명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어 양식장으로 유명한 미국의 강이 말라가면서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닥 드러낸 강줄기, 송어 떼주고. 바닥을 드러낸 강줄기에서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곳은 송어 양식장으로 유명한 미국 몬태나주의 메디슨 강입니다. 인근 댐에 수문이 고장나는 바람에 강이 말라버리면서 송어들이 떼죽음 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목숨이 위태로운 송어를 구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지난 30일부터 투입됐지만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어류 야생동물공원 측은 물이 빠진 강에서 송어 수천 마리가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수문이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없고 부품을 교체하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어들이 떼죽음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